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5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한국물가정보와 SK앵그린. 네. 하변 쪽을 건드려 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흑의 안형을 파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붙여가는 진행인데, 글쎄 흑이 이어서 사실 수상전을 해도 흑이 이길 것 같고, 붙여서 또 살자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서 셋, 넷, 다섯, 여섯, 글쎄 여기서 여덟, 배가 늘어야 될까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흑이 붙이거나 있거나. 그래도 붙인다면 나가는 수가 그래도 가능하겠네요. 끼우는 것은 이제 잡아버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약점이 있어서 흑이 네. 이쪽을 잡을 여력이 없죠. 그렇다면 붙이면 나가서 그래도 마지막 미생으로 만들 하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셋, 그래도 흑 쪽에서 머리가 아파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이쪽만 이을 수 있다면 또 수가 느니까. 근데 백수가 백은 밑에 쪽으로 잡으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백수가 몇 수 없다는 것이 백 입장에서는 불운하네요. 그래도 흑의 안형을 잘 파워에는 갔는데 하나, 백수가 너무 없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설현주 선수는 이제 글쎄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이제 버리고 잡혔어요. 조요 붙임을 통해서 귀를 다시 잡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모르거든요. 마지막 하나, 근데 그 그림이 넷, 다섯,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곱. 지금은 이제 들여다보더라도 흑이 이쪽이 아니 그냥 이쪽을 이어서 여기 잡는 여지를 투점 버리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쪽 가서 마지막 좀 공격을 해보고 이쪽 공격의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수상전은 택도 없이 지는 건가요? 한번 보죠. 셋, 사실 감각적으로 한 수 차이도 아니라서 사실 잘 안 해봤는데 네. 여덟, 아홉.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수예요. 근데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 막상 한 수 차인가요? 하나, 둘, 셋, 둘, 넷, 여섯 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네요. 막상 또 한 수 차이 같네요. 근데 백 입장에서는 이쪽을 돌파하고 진행을 해야 될지 아까처럼 글쎄 이렇게 막아서 진행을 해야 될지 지금 보류를 해두고 먼저 이쪽을 둬서 마지막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셋, 넷, 그 다음에 여섯,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아홉. 네, 지금은 백이 잡혔습니다. 그 잡히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백도를 중앙으로 보냈으니까 이제 이 공격은 보다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설현 선수는 이제 나중에 이런 데를 좀 노려봐야 돼요. 마지막 젖혀서 있는 것은 역시 이제 호구가 들어서 이제 끊으면 잡히니까 네. 일곱,
선수로 흑이 할 수가 없어요. 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시비거리를 찾는 노림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싫어서 이제 건너가게 해준다면 또 추격이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화 쪽을 그냥 일반가라고 밀어붙이는 건가요? 밀어붙여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격을 하면서 상변은 자연스럽게 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상기. 물론 백이 많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격의 여지는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급소까지 가면서 가능한가요? 이제 끊어간다면 사실 이어주면 딱 지키려고 했는데 네. 먼저 갔어요. 좀 날카로워 보입니다. 끊어간다면 치받고 나서 지금 뭐 사실은 원래는 굴욕인데 그런 거 느낄 새가 없어요. 기어가고 연결할 때 다시 움직이는 이 전체가 이 급소 한 방에 그래도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네, 지금의 급소는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치받을 때 사실 이게 축으로 잡아도 이게 그래도 이것은 집으로 많이 추격을 했을까요? 잡아냈으니까 때려내도 선수 뽑고 딴 데 가고 그러겠네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추격을 했겠네요.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생각보다는 좀 큰 돌이 잡힌 것에 비한다면 이봐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명히 백 쪽에서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긴 해요. 네, 흑이 이쪽이 이제 50이 좀 넘습니다. 52, 3. 아까 지금 57이거든요. 멸집. 쭉 넘어가면 25집.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리는 꽤 차이가 나긴 하지만 네. 또 미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이쪽에 뭔가의 노림. 네. 이 한 점 살려낼 수 있다면 이돌까지도 미생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모든 시나리오를 다 네, 염두에 두고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괴로워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끝낸 수는 안 될까요? 아, 이곳이요. 보시죠. 뭐 이쪽을 이제 막아야 할 텐데 이게 젖힐 수는 없죠. 돌파 동시에 이제 단수니까 백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꼬부리는 것 아니면 이제 밀어가는 것. 근데 밀어가는 것은 이게 절묘하게 양자충이네요. 이렇게 둬서 이었을 때 단수를 못 칩니다. 그러네요. 하는 것은 끊는 수는 잘 안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아도 근데 이쪽 막히는 게 왜 더 크게 느껴지죠? 네, 상당히 두텁게 막혔고 이렇게 되면 귀쪽에 집이 안 나니까 차라리 여기까지 견뎌내고 있는다면 전체 공격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마찬가지죠. 어차피 이곳을 백이 두지 않아요. 이것은 흙의 주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미리 교환을 안 해둔 것이고 백은 어차피 이곳을 가야 돼요. 그때 늘어도 똑같겠네요. 네, 그렇죠. 흙은 뭐 그때 늘어도 똑같아요. 붙인 다음에 젖혀서 늘어가면 그때 이런 식의 진행을 하면서 이쪽 잡고 계속해서 미생으로 셋, 몰아가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차 가야 되죠? 아, 밀어가는 것은 글쎄요, 조금은 다르죠. 이제 아까의 형태는 이제 입구자를 갔을 때는 붙이고 나서 이 형태니까 흙이 이제 빈삼각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면요, 아까 백이 젖혔는데 흙이 여기 둔 거예요. 마지막.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둘, 셋, 지금은 물론 네. 잡긴 잡아요. 다섯, 여섯, 일곱, 붙인다든지 여덟, 구부린다든지 잡긴 잡는데 흙도 탄력이 좀 좋아지는 겁니다. 백이 한없이 늘어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겠네요. 네. 조금은 아쉬운데 이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흙돌이 잡고 오면 끊는 것이 신경 쓰여요. 그렇다고 이쪽 교환을 시켜 두자니 이 돌들도 얇아지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하나 밀어두고 뭐 밀었다는 것은 한 번 더 밀 수도 있겠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밀고 뭐 날일자 뭐 이런 행마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한 칸이라도 이쪽에 더 와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 때리는 수가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백은 받아야 돼요. 다섯, 이제는 중앙 백돌이 좀 약해지겠네요. 네,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그림이라고 이제 설명해 드린 것인데 네. 조금은 이제 아쉬운 결말입니다. 보통 아까 입구자로 나온 수는 좀 안 좋은 행마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나온 게 더 좋았는데 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구자 갔을 때 흙이 단수 쳐서 이어야 된다면은 이 형태가 더 아파 보여요. 근데 지금은 흙이 단수 치면은 이쪽을 아예 늘고 셋, 때려내면 이쪽 젖혀서 그러니까 전체를 공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덟.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두고 싶었죠. 흑석점도 수학이라면 수학인데 네, 왠지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 지금은 셋, 아주 큰 수확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 정도라면은 아쉽죠, 아무래도요. 네, 이쪽 보다 중앙 쪽을 더 신경 쓴 날일자 행마를 했습니다. 흙이 중앙에 돌이 온다면 좌변 쪽에 좀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요. 네, 그렇죠. 지금 백이 밀어간 자리를 한 번 더 밀린다면 사실 이쪽 노림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민 것인데 여기 뭐 때려내면 지켜야 되거든요. 끊기면 크게 들어가니까. 괜찮나요? 이렇게 막아 가도 좀 답답해 마지막. 보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뭐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 중앙은 따로 타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돌 잡히는 순간에는 이게 놓고 따내는 거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절묘한. 그래도 이수의 의지는 그래도 이 전체 대마를 연결시켜주면 안 된다. 네. 찔러간다면은 지금은 막는 것이 아니라 아예 늘어서 이 넉점보다는 이 차단에 신경을 쓰겠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보통이라면 이런 데 붙이고 싶기도 한데 일곱, 어, 바로 가네요. 이제 이 교환을 시켜두고 뚫어간다면 아까와는 다르네요. 네, 깔끔하게 뚫렸어요. 결국엔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나가는 수도 있어요. 이 장문이 안 되죠? 네, 이렇게 나가는 순간에 장문이 안 됩니다. 백은 젖혀야 돼요. 마지막. 네, 하나, 네, 일단 젖히는 수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요? 아파도 견디겠다. 물론 이제 단수 한 방은 아프지만 그래도 쌍립 자리에 가 있고 역습을 노릴 수 있으니까 받아준다면 이곳 연결이 아닌 이런 교환을 통해서 선수로 살 수 있다. 이수 괜찮네요. 네, 지금의 이 두 수는 이제 불리한 가운데 셋, 설원 선수가 가장 껄끄러운 수법을 여섯, 일곱,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홉. 흙은 이제 연결만 하면 될 텐데요. 네. 지금은 이제 막는 것이 아니라 느는 게 오히려 좀 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차피 백은 가일수를 해야겠네요. 네, 어차피 따야 돼요. 이곳 못 나갑니다. 네. 그냥 연결하면 이거는 되게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으니까. 뭐 늘고 나서 뭐 이런 곳. 마지막. 하나, 그래도 불리한 가운데 설현 선수 진짜 잘 버티네요. 다섯, 여섯, 일곱. 가장 좀 껄끄러운 수를 그래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목표가 확실해요. 이 대마를 쉽게 안정시켜주지 않겠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패라도 만든다면 하변에도 팩감이 많아서요. 마지막.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그것이 이제 백의 자랑인데 흑입장에서는 패 같은 형태는 안 만들어주겠죠. 네. 네, 지금은 뭐 이 자리가 가장 떠오릅니다. 사실 이렇게 흑이 연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승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를 백이가 한다면 선수가 되는 자리였는데 네, 거꾸로 흙이 왔어요. 역으로 가네요. 쌍방의 급소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제 안영이 확실히 없으니까 백은 네,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뭐 리듬을 타서 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수는 나중에 집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마감을 또 연결해야 되니까 집으로도 가치가 있는 자리예요. 네, 실시간 스코어 마지막 오랜만에 바뀌었는데요. 65대 35. 네, 다섯, 젖히는 게 가능할까요? 일곱, 여덟, 이수가 된다면 뭐 가장 이제 깔끔해질 수 있는데 이 이후에 백에 반격이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도 흙 모양에 좀 탄력이 많이 붙은 것 같은데요. 장고바둑이 끝났네요. 꽤 오랜 시간 두어졌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서로 집이 엄청나게 큰데 사석도 서로 많고요. 모르겠어요. 모양상 백이 박영원 선수고 흑이 이태현 선수인데 모양상은 그래도 백이 이겼을 것 같은 형태긴 하거든요. 약간 좌측의 백집과 우측의 백집 흑집이 비슷해 보이고 네, 사석도 비슷하고요. 네, 우측 백집과 좌측 흑집도 비슷해 보이니까 뭐 덤에 걸렸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한번 개표는 해봐야죠. 백은 34. 일단 미세. 반집인가요? 야, 반집을 이겼네요. 백반집이죠? 40대 34. 엄청 미세한 바둑에서 박영원 선수 반집 신승을 했습니다. 박영훈 선수 승리하면서 이태현 선수에게 상대 전적 7대 0으로 앞서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를 이겨줬고요. 이것은 설은 선수가 물론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태 선수에게도 이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한국물가정보팀 SK앵크린의 2대 1로 앞서게 됐습니다. 모양이 꽤 컸는데 이게 또 절묘하게 반집 승부가 났네요. 그렇습니다. 설현준 선수는 이제 좌변을 움직여 가는데요. 드디어 이제 그 노림을 결행을 하고 있는데 올 것이 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크게 위력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이제 이쪽을 다 갈라가면서 이제 건너가는 코스가 나왔으면은 두고두고 괴롭힐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은 뭐 중앙 그냥 막아가 버리면 별로 그게 낙이 없어요, 백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쪽 이제 흙의 자랑거리인 이곳을 끊어가면서 집을 좀 둘, 챙겼고 셋, 여전히 백 전체는 미생입니다. 여섯, 일곱, 물론 이제 이쪽이 있기는 합니다만 흑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교환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뭐 지금 이 교환까지 된다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본다면 백이 미생이에요. 나가는 노림은 여전히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뭐 열심히 그래도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다시 또 좌변을 젖혀갔습니다. 한 번은 중앙, 한 번은 좌측으로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뭐 흔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무난한 진행은 패배를 의미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 둘, 설은 선수는
계속해서 흔들어 가야 됩니다. 6, 7, 8, 9. 뭔가 그래도 조금씩 균열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기 하나 약점 생겼죠? 네. 이런데 붙여가서 뭐 없을까요? 사실 막 꿈 같은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돌파하는 막 이런. 근데 여기가 지금 그러네요. 빵따는 주면은 다 잡히네요. 이거 여기가. 2, 3, 4, 그러니까 5, 백도 지금 7, 8. 약점이 있어서 뭔가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네요. 근데 뭔가 억지로라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환 약간 아까울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사실 안 돼 있으면 여기 여차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일단 끊어 갑니까? 2판 4판이네요 정말. 단수 치고 이제 내려서면 부분적으로는 백이 잡혀 있겠죠. 네, 잡혔죠. 젖혀 있더라도 있기만 하더라도 이게 뭐 수가 안 되니까요. 중앙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3, 4, 5, 6. 늘어도 선수다. 어차피 백이 중앙으로 하나 받아둬야 된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이 요석이니까 살려야 되는데 돌파하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받는다면 단수보다는 늘어져 있는 것이 훨씬 낫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지금은 여섯, 일곱, 글쎄요, 2대2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설현 선수가 사실 이 판은 잘 싸웠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냥 원사이드하게 졌고요. 네. 지게 된다면 그만큼 이영호 선수가 아주 노련하게 마지막 하나, 판을 주도했다라는 셋, 넷, 것을 알 수 있죠. 6, 7, 8. 실시간 스코어도 80대 20까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확실하게 잡는 수는 또 이렇게 찝어서 잡아도 네. 어디로 있던지 젖혀가면은 살 수 없습니다. 자치로 잡혔어요. 중앙에도 딱히 마지막 끊는 수가 하나. 보이지 않고요. 네, 셋, 넷, 중앙 연결고리도 이제 확실하고 뭔가 맹렬한 추격전을 펼쳤지만 네, 이영호 선수가 완벽하게 방어해내면서 승리를 가져가네요. 우변에서 어떤 게 잘못됐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정말 설현 선수 패착 찾기가 어려운 것이 네. 우변 그리고 좌기로 연결되는 그 전략이 이영호 선수의 전략이 너무 좋았어요. 한 가지 뭐 의문이라고 느끼는 수는 이제 여기 이은수 네. 정도인데 근데 그때는 이미 이영호 선수의 작전이 제대로 들어간 상황이니까 흙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이영호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둑입니다. 완승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네. 건데요. 네, 이영구 선수 오늘 승리로 6연승째입니다. 네, 어느 순간 지는 것을 잊어버린 SK 앵클의 이영구 선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스코어는 2대2. 마지막 5국이 승부판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딱 오더가 나왔을 때 한태희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국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졌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되네요. 이대국의 스코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눈에 봐서는 일단 상변이 이게 백이 잡힌 건가요? 아, 패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둘, 셋, 단패는 아닌 것 같고요. 여섯, 뭔가 늘어졌겠죠. 이게 되게 이렇게 메워도 따내고 이쪽으로 치고요. 메워도 백이 바로 메울 수가 있다면 단패인데 자충이 되어 있네요. 자충이잖아요. 그렇죠? 한 수 두고 들어가야 되니까 한 수 늘어진 패입니다. 오, 8대2. 지금 상황에서 8대2는 거의 뭐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섯, 그렇다면 상변은 이제 여덟, 흙이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네요. 백이 패감이 별로 없으니까. 박민기 선수가 조금 전에도 이제 이곳을 이어가면서 이제 이쪽 패를 못 들어갔잖아요. 끝내기란 건데 뭐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 수 늘어진 패가 흑 입장에서 여유가 있는 패다. 양 선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입구자는 이제 패감 없애기죠. 그스로 인해서 이 백 전체 대마를 추구하는 패감은 없습니다. 두 번 두더라도 이임은 살고요. 네, 두 수로 잡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약간은 신경이 쓰일 것 같거든요. 둘, 셋, 이 넷, 막으면은 다섯, 그것과 동시에 또 여섯, 패감이 또 일곱, 나오니까 여덟, 막는 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한태 선수는 좀 불안감을 감지를 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이 먼저 두었으니까 이제 두 수 늘어진 패. 사실상 상변 패는 흑이 가져갔다라고 네.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집이 누가 많은지 그것을 봐야 하는데 딱 봐도 흑집이 많아 보여요. 상변부터 우변까지 이어지는 집이 꽤 크네요. 이게 몇 집일까요? 10집, 20, 22, 24, 30, 42, 48, 50, 57집이에요. 여기까지 60, 28, 29, 70, 72, 74집. 100은요? 10, 20, 24, 26, 28, 30, 40, 42, 44, 46, 48, 셋, 50 정도밖에 안 돼요. 차이가 많이 돌 나네요. 걷었네요.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습니다. 네, 지금 돌을 걷었어요. 한태희 선수가 결정타를 날려줬네요. 한태희 선수가 정말 귀중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서 승리를 거둬줬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김명원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 아쉬움을 훌훌 털어낼 수 있는 귀중한 승리를 거둬주었습니다. 지금 2위에 랭크되어 있는 SK 앵크린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한국물가정보팀은 와일드 카드는 물론이고
그 이상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한태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서 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한태희 선수 대단합니다. 박민규 선수도 정말 컨디션이 좋은 선수였는데요. 네, 그렇죠. 오지명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박민규 선수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한국물가정보가 SK 앵크리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 경기를 한국물가정보팀이 가져가네요. 처음부터 50대 50 승부는 역시 알 수 없었다고 했듯이 네, 5국 마지막 4국이 끝나기 전까지도 2대2 승부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초박빙의 매치라고 보여졌었고 끝까지 알 수 있는 승부에서 결국에는 한태 선수와 박민기 선수 그 예상대로 그 두 선수의 승부로 팀 승리가 결정됐는데 그 한태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위권 싸움이 좀 치열했는데 이 경기를 한국물가정보팀이 승리하면서 와일드카드에 점점 더 이제 가깝게 네. 가고 있어요. 남은 잔여 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 가져가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개인 승수가 또 많았던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두 경기 가져가면 확실해지고요. 네, 정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한국물가정보. 그렇습니다. SK 앵크리는 그래도 오늘 지더라도 2위 자리는 그대로 랭크되어 있는데 1위 자리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네. 어렵게 됐네요. 자력으로 힘들어졌고요. 이제 와서는 오히려 포스캠텍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기분이 좋을 분입니다. 한국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1부가 끝났을 땐 조금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그래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 소감 먼저 말씀해 주세요. 표정이 안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가요? 1, 2, 3구에서 2승 1패하면 저희가 승부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좀 아쉽게 안국현 선수가 유리했던 상황에서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지긴 했지만 충분히 오늘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3라운드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제 와일드카드에 진출할 수 있는 5위까지 확실하게 진입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남아 있는 팀들이 티브로드 팀과 CU 그리고 화성시 저희 팀한테는 굉장히 그 부담되는 팀들이거든요. 네. 3연패 당하게 되면은 기회가 없는 팀들이기 때문에 꼭 잘해서 기회가 된다면 킥스까지 한번 넘어서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목표는 4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네, 4위가 목표입니다. 네, 그래도 아주 좀 중요한 순간에서 오늘 경기 졌으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던 상황에서 그래도 승리를 거뒀어요. 오늘 박영호 선수도 반집 신승을 거뒀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의 승리, 팀 승리에 가장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선수가 누가 될까요? 일단 3승을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다 좋은 성적을 내서 이겼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5국의 한태희 선수 판이 가장 중요한 승부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판에 한태희 선수가 좀 멋진 대국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남은 라운드 어떻게 이제 펼쳐줄지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 바로 티브로드하고 경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그 경기에서 좀 좋은 결과를 내서 좀 홀가분하게 마지막 라운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지게 되면 또 다시 미궁 속에 빠지기 때문에요. 네네, 결국엔 다음 라운드에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남은 라운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2위를 상대로 정말 좋은 내용을 펼쳐줬어요. 네. 다만 방금 언급해 주신 이제 티브로드, CU 그리고 화성시 코리어는 다 중위권에 있는 팀이잖아요. 네, 조금은 힘이 빠질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다 맞물려 있거든요. 한국물가정보팀과. 그래서 아직은 한국물가정보팀에서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남은 잔여 경기들이 정말 흥미진진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종 스코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5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한국물가정보팀이 SK앵그린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역시 순위 변동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2위와 5위 랭크된 것은 같으나 그 무게감이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SK 앵크리는 포스캠텍의 맹추격을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거의 같은 상황이 됐다. 네. 2위 SK 앵크린과 3위 포스캠텍의 경기가 남아있거든요. 그 경기를 승리하는 팀이 2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5위 한국물가정보팀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6, 7, 8위와 어떻게 보면 한 경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높아졌죠. 그리고 킥스와도 개인 승수가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킥스 팀을 좀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반경기 차이라고 하죠. 킥스가 지고 한국물가정보팀이 승리를 거둔다면 역전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4위까지도 욕심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됐죠. 네, 이제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8라운드 중에 15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이제 3라운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라운드도 많은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